시선 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시선 추적도를 보면은 네. 이 애의 모든 이 눈의 움직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아, 네. 얘가 어휘가 부족하구나. 또는 얘가 시야가 좁구나.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얇은 책을 모르는 걸 밑줄만 치는데 6시간 걸렸어요. 나중에는 이 책을 한 번은 정독으로 네. 완전히 뇌 속에 집어넣는데 20분 걸려요. 그럼 이 아이들의 난독 치료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치료가 됩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궁금한 점들을 대신해서 인터뷰하러 온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민아입니다. 요즘 난독 그리고 문해력 붕괴라는 말이 굉장히 세대를 불문하고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난독의 시대라는 책을 이번에 집필을 하신 박세당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국내 1호 난독 전문가라고도 불리고 계세요. 네, 그렇게 많이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현직 치과 의사시면서 또 여러 동화책 작가도 되시고 또 여러 책을 많이 쓰신 난독 전문가이세요. 굉장히 타이틀이 많으신데 소개나 인사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문해력 부분에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발휘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해력 붕괴 시대가 왔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 난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네. 문해력 붕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난독이 있으므로 문해력이 붕괴됐다.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뭘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난독이라는 건 뭐냐면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요즘에 문해력 저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별로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이 들어온 게 2010년이에요. 아이폰을 가지고 처음에 사람들이 뭘 해요? 이걸 하지, 이걸. 네. 이게 스크롤인데 네. 이 스크롤링 때문에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하게 좁은 시선에서 위아래로 내려 꽂히니까 좌에서 우로 읽을 생각을 안 해. 그냥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미나 씨나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효력을 갖고 있지만 네. 그것도 점차적으로 이제 그게 글자에 대한 효용성이 점점 없어지면서 마치 동영상이 다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첫째가 지금 3학년인데 그 아이가 코로나 키즈라고 입학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집에서 줌으로 거의 1학년의 절반을 보냈죠. 그리고 2학년 때도 이제 그렇게 줌으로 하고 3학년 초반까지도 줌 수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읽는 거, 글에 관한 거, 이렇게 유창성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말하는 거, 난독에 있어서. 근데 유창성 이전의 문제인 네네. 그 파닉스, 네.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또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이 네, 네. 종일 수업을 하시니까 입 모양을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입모양을 못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것부터 잘 못 배우게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네요. 선생님 얼굴이 네.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아, 그러니까요. 유튜브 키즈라는 게 있어요. 울면은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 키즈를 이렇게 주는 거야. 아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되게 편해. 네. 애가 딱 그치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애는 엄마하고의 교감을 떠나서 유튜브 키즈하고 교감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이 이제 꽤 오래 가지. 그렇죠. 왜냐하면 뺏으면 무니까. 네. 네. 엄마도 할 일을 네. 해야 되니까 네. 또 합리화를 시키죠. 그런 과정을 계속하고 네. 거의 대부분이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애가 지금 좀 지금 2000 네. 초등학생들. 유치원 네. 초등학생들인데 네. 이 친구들 심각해요. 저희 아이들 이야기네요. 지금 아, 현재 그래? 초등학생들. 우리가 동영상과 글자가 있어요. 네. 둘 중에서 뇌를 발달시키는 것은 어느 것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발달시키는 건 글이겠죠. 하지만 그리고 편한 항상 거는 답은 2번인데 이 글자라고 하는 건 동영상과 틀려요. 동영상은 인간이 뇌를 발달시킬 필요 없이 네. 그냥 눈이 딱 쳐다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이 세상 자체하고 똑같기 때문에 네. 인간이 특별하게 더 동영상 부분에 주의를 더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물론 거기다가 어떤 특별한 뭐 사연을 집어넣든가 그런다면 그 부분만 네. 지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를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뜻이 생각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일 먼저 소리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제가 네. 만약에 우리 이민아님 명함을 받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이민하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 그죠. 일단 소리로 네. 읽죠. 그 네. 뜻을 얘기하지 않고 소리가 먼저 주는 명함은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본질적으로 소리가 들어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악보와 같아. 그러면 이 글자의 소리가 들었다고 하는 개념을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해를 한다 모른다 또 나뉘어요. 동영상은 안 그래요. 동영상은 네. 외국인이 나오든 한국인이 나오든 아, 저 사람 둘이서 손잡고 가고 있구나.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전쟁씬이구나.
멜로구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글로 표현을 했어. 저 두 사람 지금 손을 잡고 가고 있다고. 네. 그럼 여기에서 같은 한국말이라도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뉩니다. 글자라고 하는 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뇌에서는 글자를 볼 때 그냥 동영상을 볼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복잡한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을 겪는 훈련을 싹 이렇게 닦아버리는 거야. 그리고서 그 어린애가 그냥 자라. 어린 학생의 네. 그 뇌력 발달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정상적으로. 흑백의 글자를 보고 상상할 수 있는 영상을 스스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과 그냥 영상을 피동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그렇게 세월이 흐려졌을 때 네. 학생이 이 뇌력은 달라지겠지. 똑같이 형제라도 네. 그냥 쌍둥이라도 다릅니다. 네. 우리 아이가 독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건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네. 사실은 얘가 책을 주면 싫어하고 네. 피곤해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좀 읽다가 자고 졸고 짜증 부리고 책보다 유튜브라든지 오디오북 같은 걸 더 좋아한다. 이 사람 다 책을 못 읽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친구가 낭독하는 거 있잖아요. 글을 읽는 거를 회피해요. 일어나서 읽어봐 그럴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해야 되는데 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네. 읽어내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더듬더듬. 본인도 싫은 거야 이게. 왜냐하면 눈이 그걸 따라가기 바쁜 거야. 네. 한눈에 이렇게 뚝 쳐다볼 수가 그쵸. 없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딱 생길 때는 이걸 정밀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애의 그 어휘를 갖다가 테스트해야 돼요. 같은 나이 또래에 읽어야 될 책, 그 책들 중에서 어휘를 뽑아서 애들한테 테스트했을 때 네. 애들이 그 부분에서 50점 미치다. 네. 네, 보통 내가 테스트해보면 20문제 내주면 2개 맞고 그래요. 그다음 가장 정밀한 것은 네. 제 시선 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시선 네. 추적. 네. 시선 추적도를 보면은 네. 이 애의 모든 이 눈의 움직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글자를 읽을 때 얘는 머릿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알 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면 어떤 이제 걸 확인이 되냐. 아, 네. 얘가 어휘가 부족하구나. 또 얘는 지금 시선이 어떤 움직이는 방향이 역행을 하거나 역행이라는 건 가다가 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니면 건너뛰는구나 얘는. 또는 얘가 시야가 좁구나.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특징적으로 나와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책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보다가 뭐였더라 하고 자꾸 역행하거든요, 저도. 네, 좀 옛날보다 많이 이렇게 네. 퇴화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네요. 벌써 퇴화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어린 애들이 어릴수록 네. 지금 문제가 있는 거가 네.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저희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기본은 정말 네. 종이책이라는 거. 이제 난독으로 인해서 이제 문해력 붕괴가 초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문해력 붕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네. 시선 추적을 해야 된다. 아, 네. 강조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이렇게 다시 여쭤보는 게 강조하려고 물어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휘가 부족한 케이스. 아, 네. 이게 왔다 갔다 한 건가요? 아, 지금?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기는 오는데 네. 어디엔가 뭉쳐있지 시선이. 아, 이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뭉쳐있고, 예. 동그라미가 큰 거군요. 예, 동그라미가 커지기도 하지만 네. 포도송이처럼 어, 뭉쳐있고.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네.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행간이 이렇게 이만큼이 비어있습니다. 네, 옆이 비어있네요. 네.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케이스를 네.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스크롤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롤. 아, 스마트폰의 가로 사이즈가 자기 눈에 시야가게. 이 좁은 화면에 익숙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좀 넓어졌네 하면서 넓히려고 해봐도 안 넓어지는 거야. 자기 완전히 넓지를 못한 거지. 아이고. 이건 뭐냐면 상습적으로 좌우 부분이 건너뛰는 거야. 자기. 결과적으로 내용을 물어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안 읽은 부분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흐름만 알고 그냥. 이런 경우는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면은 자기가 읽은 지문을 읽었는데 답이 없네. 이렇게 그럼 또 봐야 되고 시간은... 다시 딱 쳐다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간이 모자라기 시작해. 그러네요. 당황하고.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서는 대학교 가서도 두꺼운 전공 서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도 국어 성적이 제일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30대 직장인들도 소위 말하면 어휘력, 문장력, 이제 보고서 쓸 때 특히 네. 그런 부분이 아주 극단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수님 지금 계속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도대체 이 문해력이라는 말이 정확히 뭘까요? 아, 참 중요한 네. 질문이에요. 그 질문 나오길 기다렸는데 네. 사실은 이 문해력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네. 최근에 있었던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네. 문맹 있잖아요. 문맹. 그 문맹의 반대말이에요. 문맹을 해결을 하면은 그 결과적으로 문해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말이에요. 문자를 읽고 이해해서 네. 쓰는 능력이야. 쓴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글을 쓰거나 말로 하거나. 이 말로 하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 일기장일 수도 있겠지만 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을 갖춘 글이죠. 이렇게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의 형식을 갖춰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뭐죠? 글을 읽고 이해해서 쓰는 거예요. 맨 처음이 뭐다? 읽고. 네. 읽고에서 걸리는 게 뭐다? 난독이 걸리는 거죠. 아, 네. 자, 이제 문해력이 뭐다는지 확실히 알았죠? 네. 문해력은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문해력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다? 네. 의문이에요, 의문. 의문. 의문이 뭐다? 파닉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파닉스가 뭐다? 소리야, 소리. 네. 글을 소리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이 어휘력이라는 것은 내가 적절하게 어휘를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읽을 때 이 낱말이 뭐를 뜻하는지를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휘력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럼 그 다음에 문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어휘력이 뭉쳐지게 되면 문장인데 네. 이걸 문장력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유창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유창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유창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글을 이렇게 못 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난독증이라고 그랬죠. 이 유창성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가 낭독을 못해요. 네 번째가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유창성은 그냥 글을 이렇게 한 번만 읽어도 생겨요. 그러나 이 이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어 나가는 이유는 그 책을 또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책 끝까지 다 완독을 하냐? 집어 던지기 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완전히 흡수를 해서 그것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데 인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로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문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책을 한 번 읽어야 될까 여러 번 읽어야 될까 하고 답이 딱 나왔네요.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책을 여러 번 읽어야 된다. 아니 근데 문해력이 붕괴되는데 책을 한 번도 못 읽는데 여러 번 읽어야 된다고? 혹시 메타인지라고 들어봤어요? 네. 자기가 알고 모르는 거를 스스로 아는 능력 아닌가요? 네,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는 겁니까? 여러 번 읽어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읽었을 때 내가 뭐를 모르는지 알 턱이 있나. 두 번째 읽었을 때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읽으면 더 잘 알게 되겠죠. 책을 여러 번 읽어야 메타인지가 발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른인 저도 한 번 읽는 것도 버거워요. 한 번 겨우 읽고 읽었다 이렇게 내려놓는데 안 그치. 되겠네요. 네. 네. 고생을 하셨는데 네. 문해력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살아나요. 그러네요. 왜? 다시 말하면 문해력의 최종 목표가 뭐다? 사용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네. 내가 이 부분을 몰랐었네. 오, 되게 재밌네. 또 읽을 때, 또 재밌네. 또 읽을 때 재밌네. 하다 보면 어떻게 네. 되냐면 책을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점점. 네. 일부러 빨리 읽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는 거네.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빨리 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찬찬히 읽는 것보다 더 이해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는 한 번을 쫙 읽어도 여러 번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죠? 굉장히 여러 번 읽은 네. 내공이 있다, 내공. 아, 제일 중요한 게 문해력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빼먹으면 안 되겠죠. 빼먹으면 안 된다. 빼먹으면 안 되겠죠. 빼먹으면 문해력이 어떻게 생겨요? 이게 만약 악보라고 생각해봐요. 네. 빼먹고 연주를 안 되죠. 예. 네. 빼먹지 말아야 된다 할 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그게 뭘까요? 뭘까요?